자, 그러면 시간이 돼서 오늘 토픽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tructural Heart Intervention에서 Advanced Cardiac Imaging의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Structural Intervention이 최근 트렌드나 어떤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올해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 이미징 어시스트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병원에서도 프랙티스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옛날로 한번 200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강성민 교수님, 고영옥생님 한번 2002년 20년 전을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가장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심지영 선생님 그때 전공이 2년차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많은 광화문 가서 이렇게 많은 응원을 많이 했었고요. 뭐 저는 이거보다도 더 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대구에서만 살다가 2002년도에 처음 서울에 와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월드컵도 직접 보게 되고 히딩크 옆자리에서 제가 우연히 앉아서 술도 한잔 하게 되고 이런 이벤트가 많이 있었는데 자, 더 중요한 것은 아마 2002년도에 삼성 라이온스가 최초로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하고 난 뒤에 그날 제가 삼성 라이온스 사장도 아닌데 제가 우리 펠로우생들한테 저녁에 거하게 제가 저녁을 대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얻어먹었던 분이 바로 우리 고용국 과장님이세요. 기억나시죠? 옛날 20년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 길도 모르는 서울에 와서 그것도 차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차를 가져와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용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2002년 개정판. 딱 제가 이걸 샀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이거 보면 어느 길이든 다 갈 수 있었고 제가 물론 사고 날 위험성은 있지만 이걸 보면서 서울 시내 우리 그 에코방 식구들 다 태우고 다녔던 기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02년도 1년 동안 서울에 지내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미국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2006년도 연수를 가게 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샀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생각나십니까, 선생님들? 마젤란 GPS 내비게이터. 이게 없으면 아무데나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코스코에서 제가 500불을 주고 가자마자 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연수 생활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오하이오까지 이사도 하고 뭐 어디 가든지 굉장히 유용하게 제가 썼습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길만 알려주지 우리 그 경찰이 뭐 스피드건을 쏜다든지 이게 없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뭐 교통위반 같은 것도 할 수밖에 없었고 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샀던 게 바로 이겁니다. 레이 디텍터. 혹시 사보신 분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이걸 달고 있으면 경찰이 스피드건을 쏘면 여기에 이제 디텍션이 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이거 세 개가 다 있어야지 이제 이 생활을 영유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이거 쓰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왔을 때 뭐 이게 꼭 필요했겠나 싶지만 선생님들 집에 가실 때도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또 뭐 어린이 그 보호구역 또 스피드 리밋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루틴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GPS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게 20년 만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제 하나의 필수품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 심장 파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카디악 이미징 자체도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그 심장의 아나토믹 인포메이션이나 펑셔널 인포메이션만을 봤다면 이제는 인터벤셔널 가이던스가 이 나머지 두 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이미징이 현재 Structural Heart Disease Intervention의 롤을 보시면 진단과 스크리닝, 또 플래닝하고 직접 시술해서 가이던스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인터프로시저 어큐트 리저트를 어세스먼트하고 팔로우업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에 관여되는 중요한 키 팩터가 이제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농구를 할 때 이 슛을 던지는 것은 우리 인터벤셔니스트지만 이걸 가이던스하는 눈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스트럭처럴 하트 인터벤션의 팀 자체가 어떻게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가 이 시술의 성공적인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 랩의 성공적인 앞으로의 레퓨테이션이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인터벤션 이미징의 툴로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T나 TE, 또 뭐 3D 에코, 아이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CT나 엔지오그래피, 플로로스코피, 또 MRI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에코카디오그래피가 가장 우리 그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니셜 스크리닝이나 또 플래닝이나 또 시술 중에 가이던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D 에코 자체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은 다 아시는 바고요. 심장 자체가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고 이 3D 이미지를 우리가 2D로 상상을 2D 이미지를 보고 3D를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랜 러닝 커브가 필요하고 이 경험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3D 에코를 이용해서 에올틱 루트를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는 뭐 요즘은 3D TE를 이용하면 거의 서지컬 스페시맨하고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는 저희들이 3D T, 그냥 2D T를 보고 어느 세그멘트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추측을 했다면 이제는 3D T를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어디에 P2의 프로랩스와 코델 옵처가 보인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의 스트럭처럴 인터벤션에 있어서 이 인터벤셔널 에코는 다양한 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현재 어떤 롤입니다. PMV나 PD 오클루전은 거의 뭐 에코를 저희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ASD 오클루전이나 탑이나 LA 오클루전은 조금씩 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트라 클립이나 트리커스 밸브 클립, 또 TMVR 파라밸브랄 리클루전은 오클루전은 이 에코 가이던스가 없이는 시술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미국 같은 곳이나 유럽은 지금 인터벤셔널 에코 트레이닝 자체가 다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카디올로지 파트에 인터벤션, 뭐 이미징, 이미징에서도 에코, 또 라디올로지에서 CT나 MRI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EP, 또 캠 이렇게 파트가 다 갈려 있기 때문에 인터벤셔널 에코 트레이닝에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2019년도에 콜롬비아 같은 데서는 스트럭처럴 인터벤션의 에코의 어떤 중요성을 다 깨닫고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또 레벨 3 스트럭처럴 하트 인터벤션까지를 다 따야지만이 이런 이미징 가이던스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제화를 하고 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어떤 스킬을 가져야지만 이런 인터벤션을 어시스트 할 수 있는지가 모두가 다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빨리 이런 이미징 이 트레이닝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고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중재 파트하고 이미징하고 이 양쪽을 다 하시는 분이 이제 아직까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재 우리 고영국 쌤이나 김중근 선생님이 이 구조심질환 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벤셔널 이미징 스페셜리스트 트레이닝 특히 심초음파학회에서도 서로 협약을 맺어서 빨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스트럭처럴 디지즈 인터벤션의 커런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너무 빨리 발전합니다.
작년에 봤던 거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구나 시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이미징 가이던스에 디펜던트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마이트럴 밸브의 리페어, 트랜스카테터 마이트럴 밸브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이 엣지 투 엣지 리페어밖에 없고요. 나머지 애뉴로플라스티 디바이스나 MTMVR, 또 코데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특히 마이트럴 애뉴로플라스티는 제한점도 많지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 그 단순히 클립으로 찝어주는 것보다는 어떤 환자들은 애뉴러스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것은 이 애뉴러스를 줄여주는 이런 시술을 해야지만이 베니핏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TMVR 아직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있지만 TMVR, TTVR, 트랜스 카테터 마이트럴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또는 트리커스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도 밸브인 밸브뿐만이 아니라 네이티브 밸브도 지금 미국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아마 곧 상륙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스트럭처럴 디즈 인터벤션의 어떤 트렌드에 발맞춰서 인터벤셔널 이미징은 그럼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less invasive입니다. 가능하면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하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가능하면 심플하고 이지, 굉장히 초심자가 보더라도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무리 2DT 영상을 띄워놓고 그거를 여기 보고 자 오른쪽으로 어떻게든지 움직이세요라고 아무리 인터벤셔널리스트한테 설명을 해줘봤자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심플하고 이지한 방법으로 또 이걸 어떻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퓨전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직관적이고 리얼리스틱하게 이제 구현을 해야지만이 실제 시술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T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2DT를 벗어난 인터벤셔널 이미징은 어떤 테크닉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 병원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케이스를 조금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발전은 3DT 이미징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제가 2002년도에 처음 펠로우 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3D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ASD를 3D로 하는 건데 이 ASD 3D 한 사람을 하려면 1시간을 그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 이미지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굉장히 괴롭고 저희들도 엄청 괴로웠는데 요즘은 리얼 타임으로 3D 이미지가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D 에코는 적어도 우리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의 진단과 시술에 있어서는 빠지면 절대 안 되는 필수품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못하면 이제 거의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로 인터벤션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를 위해서 나오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고 있는 이미지는 리얼리스틱 이미지, 또 트루뷰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트랜스페런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밑에 있는 이런 디바이스를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선명하게 어느 쪽에서 칼라제이 형성이 되는지 또 칼슘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제껴내고 안에 있는 순수한 조직들만 본다든지 이렇게 이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술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이미지들은 이 파라벨블 리키지 있을 때 어디서 칼라제이 생기는지를 이 트루뷰나 이런 글래스 뷰라든지 아니면 이 리얼리스틱 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3D 에코를 이용해서 보면 템포럴 레졸루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라 젯의 어떤 상황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세 군데 젯이 생기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트루뷰를 이용하며 어펜디지 오클루전이나 클립을 할 때 조금 더 조직을 저희들이 그 실제 조직과 비슷하게 또 이런 일루미네이션을 바꿔가면서 이 조명에 따른 어떤 편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한 이미지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미리 모든 것을 다 매저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멀티플라날 리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시술 중에 이머전시 탑이나 뭐 클립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모든 플레인으로 잘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추럴 밸브 에리어나 에올틱 밸브 에리어, 페리미터 같은 것들을 실제로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T를 뭐 물론 하는 게 좋겠지만 급한 경우나 이머전트 케이스거나 환자가 코퍼레이션이 어렵다거나 하면 그냥 마취해놓고 들어가서 바로 여기서 메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더한 이제 발전은 아이스입니다. 아이스는 지금 저희들 뭐 딴 병원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은 뭐 탑이나 여러 가지 프로시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스 카테터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우리 병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인트라 프로시저 이미징의 골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시술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환자 결과를 퍼펙트하게 만들고 세이프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탑이 같은 거 할 때 저희 T는 가능하지만 T가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미니말 그 탑이 그러니까 TT만 가지고 하는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TT만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TT를 대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어떤 세이프티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컨티뉴어스 이미징이 가능하다. 시술자의 그 시야를 흐리지 않고 항상 우리가 가이던스를 하는 게 좋은 건데 단점은 지금까지는 조금 비싸고 또 이미지 퀄리티가 T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탑을 할 때 T를 가이드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T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아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플로로스코피나 헤모다이나믹이나 또 마취과 선생님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옆에서 보면서 환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옆에서 이미징 스페셜리스트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 가이드 탑이는 우리 병원에서 지금 이제 뭐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2011년도에 벌써 미국 심촌파크에서는 앞으로는 이 판막 질환에서 아이스가 새로운 대세로 이런 가이딩 툴이 될 것이라는 걸 벌써 예측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술 중의 모니터링을 아이스 카테터로는 모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TT나 T나 아이스를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아큐네브 카테터와 에버트 카테터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스 카테터입니다. 그래서 T가 뭐 좋은 점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아이스는 그냥 부분 마취로 수면 마취로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러닝 커브가 필요하고 어떤 환자에 따라서 이 베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러닝 커브가 꽤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TE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탑일 할 때 아이스 이미지는 이렇게 주로 가이던스를 합니다. 주로 홈뷰로 들어가서 실제 아래에 RV가 나오는 홈뷰를 보고 난 뒤에 거기서 약간 옆으로 저희들이 돌리게 되면 실제로 그 TE에서 보는 LV 아웃플로우 트랙을 보는 이 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올티 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서 90도를 돌리게 되면 숏엑시스 이렇게 선명하게 숏엑스 나오기 때문에 파라벨브라 릭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 탑일 할 때는 실제로 시술장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 뒤쪽에 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 가이던스에서 전신 마취하는 것은 요즘 굉장히 하이 리스크나 이머전시 케이스에 주로 하고 있고 또는
컨트라스트를 전혀 쓰지 않는 노 컨트라스트 탑이를 할 때 간간히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 이것도 아이스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나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가 있다거나 전신 마취하기 어렵다거나 또 다른 뭐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이스 가이던스로 그냥 부분 마취,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경이고요. 시술자는 이쪽에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이 뒤쪽에서 이렇게 시술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이스 카테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0세 여자 환자고 이젝션 프랙션 32%에 헤모글로빈 레벨, 크레아틴은 1.9, EGFR은 25 정도 이런 환자였습니다. 자, 환자의 체스트 엑스레이와 EKG고요. 시비어 AS가 있고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 바이커스피드지만 거의 뭐 트리커스 비슷한 몰폴로지의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의 EF는 40% 정도 되는 환자였습니다.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이드 시비어 AS고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의 환자였고요. T까지 진행을 다 했었고 우리 시술은 아이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스 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 고영쌤과 홍명희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컨트라스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이스 가이던스로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가이드 카테터를 이 아이스 카테터가 보이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밸브 내로 스티프 와이어를 진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에볼로 밸브를 체크한 다음에 프리볼로닝을 시행을 합니다. 프리볼로닝을 시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아이스로 확인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 밸브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아이스 가이던스로 플로로스코피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마진을 잡습니다. 디지털 마진을 잡고 서서히 서서히 익스펜션을 시키면 아이스에서 실제로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진행을 하고 자, 아래쪽 아이스에서 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아래쪽 마진과 위쪽 마진을 보고 익스펜션을 시킵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앙코를 할 때 저희들이 라이브로 중계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케이스입니다. 자, 전혀 플로로스코피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 보고 파라밸뷸라 리익이 있는 게 파라밸뷸라는 거의 없고 밸뷸라 AR이 보이고요. 자, 실제로 아이스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네,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LV, EDP하고 모든 게 다 괜찮고 AR 인덱스 다 정상이고요. 시술 후에 포스트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로 크레아틴이 높고 ESRD, CKD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들 아이스 가이던스로 아마 전혀 컨트라스트를 쓰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이던스 했던 아마 첫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돼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전부 다 아이스로 컨트라스트를 거의 쓰지 않든지 미니멀로 사용하면서 가이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D 아이스는 조금 더 어드밴스한 겁니다. 조금 더 두껍지만 지금 세계 회사에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했던 케이스들입니다. 이 마이추라 밸브와 마이추라 리거시테이션은 3D 아이스로 실제로 본 케이스고요. 거의 저희들 3D TE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3D 아이스를 이용해서 마이추라 클립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제로 3D 아이스로 지금은 불가능한 이 X플레인도 3D 아이스로는 가능하고 칼라 이미지도 거의 2D TE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3D 아이스로도 이런 리얼리스틱 뷰나
글래스 뷰를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D가 대세가 되면서 앞으로는 티어라든지 또 트리커스 밸브 리페어 또 타비도 거의 3D 아이스로 이제 가이던스가 될 시기가 곧 오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내년 되면 3D 아이스가 정식으로 아마 들어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에코 플로로스코피 퓨전 이미징입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 모달리티로 우리가 CT, 플로로스코피, MRI, 에코 모든 것이 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만을 이용해서 각각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이제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또 영상학과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퓨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내비게이션은 CT와 이 플로로스코피의 멀징입니다. 이미 환자한테 찍어놓은 CT 이미지가 있으면 바로 여기서 멀징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플로로스코피 화면에서 동조해서 이 환자의 모든 챔버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곳을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시행했던 PMV 케이스고요. 시비어 MS가 있는 환자인데 자, 이 환자는 TE를 받고 해서 하트 내비게이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미 찍어놓은 CT에다가 플로스코피를 머징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쉽게 저희들이 뼈달 펑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PMV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플로로스코피에 그려진 이미지를 바로 같이 보면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MV를 언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CT 멀징 이미지를 이용하게 되면 PMV뿐만이 아니라 PFO나 또 ASD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뭐 T 가이던스나 아이스 가이던스 없이도 그냥 미리 찍어놓은 CT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시술을 플로로스코피만 보고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편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이제 케이스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에코 플로로스코피 퓨전 이미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이미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T를 넣어놓고 플로로스코피하고 T를 머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우리 인터벤셔니스트하고 저희 이미징 하는 분들하고 같이 한 화면을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한 어떤 그 프로시저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프로시저가 있을 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쉽고 시술이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케이스인데 90세 여자 환자고 숨이 차서 오셨습니다.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숨이 찼고요. APB 있었던 환자입니다. 좀 뚱뚱하셔가지고 에코가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심한 MR이 보이고 있고 EF는 정상이었습니다. 환자는 뭐 거의 뭐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로 숨이 찬 상태였고 다이어틱스를 쓰면서 저희 병원으로 트랜스퍼돼서 오신 분이고요. 자, 뭐 AR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코델 업체에 의한 프롤랩스가 관찰되고 시비어 MR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PML 쪽에 프레일 모션이 있어서 이분은 90세고 해서 수술보다는 클립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클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환자 뭐 클리퍼빌리티가 있는지를 TE를 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외래를 보고 있는데 에코방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환자가 이런 몰폴로지였는데 목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자분 힘도 너무 세고 이 안쪽에 지금 거의 오브레이션이 돼서 도저히 환자분이 삼키지를 못해서 이쪽 블리딩만 하고 결국 TE는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자 90세 환자의 이런 시비어 MR에 심토마틱이고 또 TE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그냥 인트라 프로시저 TE로 보고 결정하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라이포마토스 하이퍼트로피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 문제는 포스럴 리플렛에 칼슘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맥이 있고 리플렛 칼슘이 있고 또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뭐 크게 재면 3.8인데 뭐 3.3에서 3.8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그리고 이 플레일 갭이 너무 큽니다. 굉장히 큰 플레일 갭이 있는데 거의 12mm 우리가 1cm 미만은
플레이라는 걸 우리가 클립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환자에 이거 어떡하냐. 마침 이때 우리 독일에서 이 클립을 1000케이스 해본 분이 저희 병원에 프록터로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90세 할머니에 마취 벌써 해놨고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에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클립만으로 가장 안 좋은 데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하고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포기하자 해서 이 septal 펑치하는 부분을 그 지정을 해주고 정확한 지점으로 인게이지를 시켜서 이 septal 펑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에코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가이던스로 septal 펑치를 잘 하고 클립도 이 정확한 위치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이 클립을 이용하면 이 에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 엑스플레인에서 우리가 긋는 이 라인을 그대로 플로로 화면에서 이 그린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를 제대로 클립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시술이 잘 됐고 이 하고 난 뒤에 MR이 거의 그레이드 4에서 그레이드 1 정도로 줄어들고 환자분 프리 프로시저 T인데 하고 난 뒤에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이틀 후에 바로 퇴원하고 퇴원하시고 난 뒤에 바로 걸어서 이제 외래로 오셨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징한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에는 사실 이런 퓨전 이미지가 없이는 저희들이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퓨전 이미징이나 아이스 이미징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복잡한 환자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한테 닥칠 겁니다. 아마 이런 환자들은 저희들 어떤 컨벤셔널 에코도플러 테크닉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이런 에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트럭처 하트 디지의 석세스풀 인터벤션을 위해서는 이 이미징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벤셔니스트의 조합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어떤 적절한 이미지를 시술에 따라서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또 가능하면 퓨전 이미징 같이 사용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성공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